주주환원이라고 하는 게 이 능력 없는 기업이 부를 들고 있기보다는 배당을 줘서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되면 더 생산적인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업은 주주환원을 저는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일본 주가입니다. 이 89년도에 기록했던 이 39,000엔, 저는 제가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이 고점을 일본은 못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PER이 100배가 넘는 엄청난 버블이었는데요. 이제 올 봄에 넘어섰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먼저 밸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본에 대해서, 일본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 주가가 올라가는 게 오직 밸류업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밸류업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작년부터 이제 일본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중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가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고, 압도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사다가 이제 작년부터 뭔가 일본 주식도 사고 또 엔화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도 있는데, 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 그려진 그림은 일본 니케이 지수와 한국 코스피의 연간 등락률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초반에 한 2022년까지의 13년 중에서는 니케이가 한국보다 좋았던 해가 3개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13년 중에 10년이 굉장히 이제 좋았던 거고요. 근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아직까지 YTD로 마이너스인데 일본은 많이 올랐죠. 2013년 이후로 12개년 중에서 일본이 한국을 이긴 게 벌써 9년입니다. 저는 일본의 변화가, 우리가 지금 그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2013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베가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은 확실하고, 또 아베노믹스가 성공할지 안 할지 아직도 좀 이제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아베 이후로는 일본이 저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의 성과도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보다 나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일본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밸류업도 있지만은 저는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글로벌 2008년도 리먼 파산 이후로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있는데, 일본의 중앙은행의 돈 푼 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 불가입니다. 이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약정환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GDP와 중앙은행 자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이 2008년 이후로 돈 푼 게 미국이 건국된 이후로 200년 동안 푼 것보다 10여 년 동안 돈을 더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연준의 GDP 대비 자산은 경제 규모 대비해서 한 36%까지 갔다가 2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돈 풀린 게 사상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BOJ의 자산은 GDP의 126%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푸니까 모든 쪽에서 집값도 올라가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일본은 돈을 풀 때 국채와 같은 그런 얌전한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사는 자산을 살 뿐만 아니라,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주식도 삽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ETF를 사면서 지금 전체 BOJ 자산의 4.9%가 주식입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가을부터는 주식을 안 사고 있습니다만은 한때는 도쿄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6%를 BOJ의 자산으로 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의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제 생각에는 BOJ의 통화정책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돈을 이렇게 많이 푸니까 엔화가 약할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엔을 많이 푸니까. 최근 수년 동안에 일본 엔화의 절하 강도는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400원 가도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일본의 엔화가 훨씬 절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특히나 일본이 제조업 잘하는 나라다 보니까 수출 쪽에서 좀 덕을 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본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핵심적인 동의는
이제 정부의 정책인데 특히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푼 게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저는 내용적으로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일본 사람들은 밸류업이라 그러진 않죠. 네, 한국의 밸류업과 비슷한 정책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베가 집권한 다음에 소위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게 세 개의 화살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중앙은행이 돈 많이 풀어라. 지금 보신 내용 그대로고요. 정부가 돈을 많이 써라.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관제의 영역입니다. 관제의 영역. 세 번째가 민간의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 전략인데, 저는 가칭 일본의 밸류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일본의 밸류업에서 이토 쿠니오라고 하는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가 아베가 집권했을 때 경제 책사인데, 이 사람이 2014년에 아베 리포트라는 걸 이제 발간했습니다. 이 이토 교수의 문제의식은 아마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성장이 정체된 나라인데 국가의 부가 기업들에게 많이 몰려있다. 근데 아까 그 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본, 한국, 중국이 PBR이 낮은 나라입니다. PBR이 일본보다 굉장히 전 세계에서 낮은 나라인데 자본효율성이 낮은 경제 주체가 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돌려보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이토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주주환원은 밸류업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게 밸류업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은 이 능력 없는 기업이 불을 꼭 쥐고 있어요. 그럼 그 기업이 불을 들고 있기보다는 예컨대 배당을 줘서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되면 주주가 그걸로 소비할 수 있고요. 더 생산적인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 리포트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를 국민 경제적으로 한번 돌려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PBR 1배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작년 가을철에 작년 봄에 이제 도쿄증권거래소가 이제 그런 조치들을 했고 우리가 하는 많은 조치들은 저는 이제 일본을 벤치마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먼저 한다 그러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좋은 건 추세 선택하는 거고 남이 안 가본 게 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걸 잘 관찰하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삼성전자 그 주주 환원율이 작년에 이익이 줄어들어서 68% 했지만 최근 한 2017년 이후로 2017년이 이제 삼성이 송사에 휘말리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기인데요. 삼성이 어떤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주주들에게도 잘해주고 한 거잖아요. 저는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을 저는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ROE가 15%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토 쿠니오 교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주주들에게 배당해서 현금을 나눠주면 그 돈이 어디 쓰이건 우리나라처럼 GDP 성장률이 이제 2% 하는 나라에서 15%의 효율을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배당으로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내부하고 재투자를 해서 단기 순이익을 늘리는 게 전체적으로 파이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상을 주고 안 하는 회사는 벌을 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밸류업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매우 반갑게 생각하지만 저는 핀트를 좀 바꿔야 되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논란이 매우 많지만 저는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는 시장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좀 주주도 신경을 쓰고 물적 분할하면 주가가 망가지는 거 그냥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상법 개정에서 주주들에 대한 신경을 쓰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나 아니면 전자투표 같은 것도 저는 확대하는 게 좋다고 더 의무화시키고요.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있고 이런 회사들 보면 전자투표 없어도 막 수박통 들고 다니면서 주주들 만나가지고 표 받아오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이런 거를 더 확대하게 되면 개인 투자가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가진 주주권에 가진 의미를 좀 재각인할 수 있을 테고요. 마지막에 밸류업의 역풍이 저는 차등의결권 포위증표를 황금 줍니다. 저는 기존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건데 저는 이런 주장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밸류업이나 주주권 강화가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단기주의에 휘둘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업의 단기주의에 휘둘렸던 저는 기억나는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게 득실이 크냐라고 생각하면 다수의 우리가 코스트를 치르더라도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주권 강화나 뭐 한국에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